안녕하세요. 재즈로프트의 황덕호입니다. 일요일이 벌써 지나고 월요일 이제 그 자정을 넘긴 시간입니다. 좀 늦었지만 오늘 또 재즈로프트 여러분들께 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얘기는 이 니어 이스트 쿼텟이라고 하는 앨범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밴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ECM 레코드에서 얼마 전에 발매가 된 음반인데요. 니어 이스트 쿼텟, 바로 국내 재즈 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색소포니스트 손성재 씨가 이끄는 밴드입니다. 그런데 현재 뭐 가장 영향력 있는 재즈 음반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ECM 레코드에서 그들의 첫 음반, 손성재 씨가 이끄는 니어 이스트 쿼텟의 이 밴드로서는 세 번째 음반인데, 이들이 처음으로 ECM 레코드에서 음반을 발매를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ECM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그 전통의 레이블에서 한국 연주자들의 음반이 나왔다라는 사실에 관심을 갖게 되실 텐데요. 하지만 뭐 이번이 한국인 뮤지션이 ECM에서 녹음을 한 첫 번째 경우는 아닙니다. 이미 그 김덕수 사물놀이 배가 오래전에 이미 음반을 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한국인 프로듀서 정선 씨가 ECM 레코드의 프로듀서로서 몇 해 전부터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또 보컬리스트 신혜원 씨, 그리고 ECM에는 클래식 녹음을 하는 그 뉴 시리즈라고 하는 또 클래식 녹음 시리즈가 있죠. 그래서 그 시리즈를 통해 피아니스트 지휘자 정명훈 씨가 피아니스트로서 소품집 음반을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어 이스트 쿼텟의 음반은, 이 손성재 씨의 음반은 그렇게 해서 ECM에서 녹음한 한국인 연주자의 세 번째 음반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음반이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간에 우리 한국 음악계에서 재즈계에서 혹은 국악계에서 재즈와 국악을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하는 오랜 작업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김덕수 사물놀이패도 그러한 시도를 많이 했었고, 뭐 안숙선 명창도 그런 시도를 했었고, 여러 시도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음악 팬들은 뭔가 만족스러운 작품을 아직까지는 좀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에 많이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또 연주자분들 자신들도 늘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도 뭔가 좋은 성과는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사실들을 대부분의 음악인들이 좀 그렇게 입을 모아서, 뭐 서로 다른 입장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 새로운 그 음악, 뭔가 완성된 음악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부분들 동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 니어 이스트 쿼텟의 이 음반은 뭔가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획기적인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니어 이스트 쿼텟은 이미 2010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카오스모스라고 하는 첫 음반을 발표하면서 2010년에 이 데뷔를 했고요. 물론 당시에는 NEQ라는 약칭으로 이렇게 표기된
밴드명을 사용했는데, 당시 그냥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오 이스트 쿼텟의 약칭으로 썼던 게 아닌가,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애니퀴라는 밴드 이름으로 맨 처음에 발족을 했고요. 역시 그 밴드의 리더는 그 색소폰을 비롯한 여러 목관악기를 연주하는 손성재 씨였습니다. 여기에 아주 그 독특한 기타 사운드와 음악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베테랑 기타리스트 정숙 씨가 이때부터 함께했고, 당시에는 베이시스트 이순용 씨가 또 함께했죠. 그리고 국악인 김동원 씨가 이 타악기와 또 목소리를 입히면서 아주 새로운 사운드의 소위 뭔가 장르를 말할 수 없는데 새로운 음악을, 국악과 재즈의 느낌을 모두 나는 새로운 음악을 2010년도에 애니큐라는 밴드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한참 뒤인 2015년도에 Passing of Illusion이라고 하는 5년 만에 그들의 또 두 번째 음반이 나왔죠. 이때 손성재 씨, 정숙 씨, 여기에 멤버가 바뀌었는데 베이시스트 이순용 씨가 이때는 정규 멤버가 아니고 그냥 객원 연주자로 그냥 참여를 했고, 드러머 송준영 씨가, 젊은 드러머 송준영 씨가 새 멤버로 가입을 했죠. 그리고 목소리와 그리고 타악을 연주하는 국악인 김유리 씨가 여기에 가담을 해서 4인조 밴드로 새롭게 개편되어서 음반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2016년에 12월에 녹음이 됐는데요. 바로 니어리스트 쿼텟의 세 번째 녹음이 이때 이루어졌고, 이때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정선 씨가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ECM 레코드에서 녹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녹음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2년 만에 실제 앨범으로 이렇게 발매가 되어서 올해 이제 많은 음악 팬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들어보시면 뭐 이 애니큐 시절부터 더 니어 이스트 쿼텟의 음악까지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음악이 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밴드의 멤버 변화도 있었는데, 이번 앨범에는 드러머가 여성 드러머죠. 그리고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드러머 서수진 씨가 이 밴드 멤버로 또 가입을 해서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드럼 사운드가 리듬 섹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훨씬 더 넓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드럼의 역할이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가미된 음반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중요한 점은 아마도 이런 음악이 재즈 뮤지션의 입장에서도 또는 국악인들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뭔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어느 쪽의 음악적인 언어도 정확히 따르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양쪽 모두로 보면 굉장히 뭔가 그 범주에서 벗어난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 점이 더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사실 그 이전에 국악의 나름대로의 그 어법을, 음악적인 어법을 유지하면서 재즈적인 느낌을 수용하려고 한다든지, 또 반대로 재즈의 입장에서 국악적인 느낌을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기존에도 많았죠. 그런데 사실은 두 음악이 굉장히 즉흥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습니다만, 그 음악적인 말투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음악을 섞긴 섞었는데 그것이 기름과 물처럼 부조화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죠. 심지어
저는 이 표현을 꼭 쓰고 싶은데요. 마치 양복을 잘 빼입었는데 그 위에 갓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또는 이렇게 한복을 잘 입었는데 뭔가 거기에 그 한복을 입고 이렇게 서양식 지팡이를 짚고 있다든지 뭔가 이런 좀 부조화스러운 그런 느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음악에 양쪽 음악이 갖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어법을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보면 두 음악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손성재 씨는 재즈 뮤지션이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정수욱 씨 그리고 서수진 씨 모두 다 재즈 필드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지만 재즈적인 그 느낌을 여기서는 확 편하게 덜어냄으로써 오히려 국악적인 느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 냈고요. 국악을 하시는 이 김유리 씨도 역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그 앞선 애니큐의 음반에서도 그런 면이 조금은 있었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목소리에서 전통적인 국악의 창법대로 목에 힘을 많이 주고 굉장히 목 놓아 부르는 그러한 창법 대신에 마이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악의 그 소리를 그냥 있으면서도 굉장히 읊조리는 듯 조용하면서도 명상적인 어떤 그 여백미가 느껴지는 그런 창법을 구사하는데 이것이 전반적인 다른 연주자들의 소리와 아주 자연스럽게 잘 어울린다는 그런 느낌이 아마 듣는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해졌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아주 우리 뭐 판소리에서 흔히 듣게 되는 그 명 대목들이 심지어 등장합니다. 뭐 춘향가의 한 대목인 그 유명한 대목인 갈까부다. 여기서도 목소리와 더불어서 연주가 되고요. 또 진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심청가에서 그 추월만정이라고 불리는 그 대목이죠. 이 대목이 여기서도 노래 불려지고 연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곡이 나올 때도 과도하지 않게 뒤에서 색소폰과 기타는 아주 그 현대적인 사운드와 더불어서 아주 독특한 리프를 또는 그 배경음들을 깔아주죠. 원래 멜로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독특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점은 그야말로 국악인들로서는 사실 상상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전통적인 재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사실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즉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재즈적인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늘 들어왔던 판소리의 이 대목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재성 또는 범세계적인 음악적인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동시에 재즈 뮤지션을 통해서 이런 대목들이 우리 음악의 전통적인 음악들이 그런 현재성과 세계성을 전체라고 할 수 있으면 어느 일부분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오랜 우리들에게 숙제였는데 이것들이 이 리오 이스트 쿼텟의 일련의 작업들 속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옷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렇게 도포자락에 중절모를 이렇게 쓴 것 같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 전통적인 의상과 서양의 의상이 이렇게 잘 어울려진 것 같은 우리가 눈에 보더라도 결코 어색하지 않은 그런 음악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서 또는 여기 어딘가요? 그 MM 재즈 2018년 9월호에도 인터뷰에 정숙 씨와 손성재 씨가 표지인물로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남겼는데
새삼 이 재즈와 국악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인터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즈도 결국에는 서양 음악의 일부로서 박자와 리듬이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고 소절이라는 걸 나눠서 음악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방식인데 반해서 우리 국악은 그런 박자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서 음악에 접근하는 그런 수학적인 접근 방법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바로 이 점에서 두 음악을 서로 믹스할 때 훨씬 더 서양 음악적 입장에서는 국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훨씬 기본적인 질서와 이런 어프로치 접근 방식 자체를 시각 자체를 열어놓아야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이번은 이 음반은 재즈 뮤지션들이 그 점을 열고서 국악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동시에 그 위에 재즈적인 사운드를 입혀놨다. 그것도 굉장히 뭐랄까 전통적인 재즈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훨씬 더 전위적이면서 그 프리 재즈 이후의 어떤 어법들을 여기에 잘 자연스럽게 스며 놓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뮤지션이 아니라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음악 들으면서 가장 느꼈던 어떤 소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빌 프리셀이나 조 로바노가 우리의 음악을 듣고서 이런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훨씬 뭔가 현대적으로 뭔가 발전된 음악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융화된 이런 사운드는 역시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앞으로도 우리의 음악이 꼭 이것이 모든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보다 보편적인 전 범세계적인 음악 시장 앞에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음반 말고도 이전에 이 음반도 올해 발매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의 베이스 연주자, 재즈 베이스 연주자죠. 김성배 씨가 무속음악과 한국의 무속음악과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리추얼이라고 하는 음반인데요. 실제로 들어보면 물론 국악의 어떤 일면들은 따왔습니다만 그것이 국악의 어떤 전통적인 어법을 그냥 날 것으로 받아들인 음악이 아닙니다. 다분히 그것들을 많이 소화시키고 이것을 재즈, 프리 재즈를 연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진척된 다음에 만들어진 음악이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과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또 뭐 신앙송하는 부분이 좀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은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모더니즘적인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점을 그 점만 빼놓고 본다면 이 리추얼 김성배 씨의 이 작품도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 가능한 하나의 우리 음악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국내 재즈계에서도 그렇고 특히 국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음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반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제가 뭐 국악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음악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냥 재즈를 들어오고 뭐 다양한 음악들을 지금껏 들어온 저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니어 이스트 쿼텟을 비롯한 한국 연주자로서 뭔가 한국적인 정체성을 갖고서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생각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런 음악에 도달한 손성재 씨, 뭐 정숙 씨를 비롯한 분들의 더 깊은 생각을 언젠간 제 개인적인 욕심이다만 조만간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통해서 더 깊은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재즈 로포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